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면 간식이 딱 준비가 돼 있고 짧게 간식을 먹고 남는 시간에 살짝 또 낮잠을 자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던 혹은 다른 걸 배우러 가던 그게 너무 저에게 일상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차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1초의 낭비도 하지 않도록 그런 좋은 뜻에서 저를 그렇게 교육시키셨겠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엄마 말을 잘 듣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학교 끝나고 몰래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뭐 떡볶이도 사 먹으러 가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음악가들의 부모님들 극성인가 아닌가? 극성이어야만 아이들을 음악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극성이어야만 아이들이 좋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럼 과연 우리 음악가들은 부모님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떨까? 음악가의 스카이캐슬 이야기 오늘 소선 클래식에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임동민, 임동혁 형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한국계의 이름을 휘날린 형제 피아니스트죠. 임동민은 80년생으로 9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임동혁은 4살 어린 84년생으로 형을 따라 7살에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두 아들을 이렇게 피아노를 시키기가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보통은 자녀가 둘이면 악기를 다른 거를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왜 유명해졌나? 일단 형인 임동민이 그가 16살 때 1999년 국제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2등을 했어요. 형제가 다 1, 2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축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우리 갓성진 님이 우승한 쇼팽 콩쿠르에서 이 형제가 나란히 입상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 즉 제15회 쇼팽 콩쿠르에서 이 형제가 2위가 없는 3위를 공동 수상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 입상을 하였다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면서 또 한 번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아니 전 세계에서도 한국인이 쇼팽 콩쿠르에 입상을 하였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가 동시에 공동 수상을 하다니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큰 화제였죠. 그럼 이 형제는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지 하지만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부모님이 동민 동혁 형제를 보니 어릴 적부터 재능이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시키면 곧잘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당시 아들들이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립니다. 해외 지사를 지원하고 모스크바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모스크바로 떠나게 된 거죠. 사실 아버지는 이제 아들들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일부러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형 임동민을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뒷바라지를 하였고 어머니는 동생인 동혁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형은 선화예중 1학년이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원래 중학교 교사였는데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자 직장을 관두고 아들들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무식하게,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어머니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연습 없이는 그렇게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연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연습을 하게 했고 레슨도 유일하게 1월 1일 그 날에만 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연습을 길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연습을 하기 싫어도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고 두 아들을 각 방에다가 집어넣고 마루에 앉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혼날까봐 엄마가 무서우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되니까 무서워서 계속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피아노 소리만 내면 일단 밖에서는 안심을 하는구나. 사실 연습은 어떻게 연습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어린 마음에
놀고 싶으니까 한 손으로 만화책 보고 소설책 보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천 연습하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좀 불상사가 나기도 했고 학생들 따라하지 마세요. 이 형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들도 밖에서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만화책 보면서 연습한 적이 많았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하는 엄마들은 스토커야?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당연히 아니죠. 그냥 헌신적인 분들이시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싸우고 또 무서우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엄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이건 비단 음악인들 뿐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음악을 시킨 어머니의 99.9%가 거의 이런 유형이죠. 레슨은 항상 따라가고 레슨 때 가서 악보를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적어요. 그리고 아이가 연습할 때 들어가서 그 아이가 제대로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생판 모르는 부모님이라도 아이의 레슨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완전 귀는 대가야 대가. 밖에서도 이 아이가 뭐 연습 조금만 잘못하면 문 버클 열고 들어와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연습하라고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아노를 치지만 못하지 악기를 다루지만 못하지 귀는 뭐 저 꼭대기에 가 계신 게 보통 음악하는 어머니들의 상황 현실입니다. 임동민, 임동형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항상 레슨에 동행을 했고 아이들의 취재나 인터뷰할 때도 항상 동행을 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임동민, 임동형의 어머니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두 아들이 피아노를 시작한 후에 당신은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연주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본인에게나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최소 하루에 10시간의 연습량을 무조건 채우게 하셨고 잠들기 전에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항상 독서를 하고 잠들게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저는 숨 막히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이 임동민, 임동형 형제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이 형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피아니스트로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이 위치까지 온 것은 다 부모님 덕분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물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피아노를 향한 자신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대와 집착은 과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머니의 눈으로 봤을 때 실망스러운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항상 연주를 할 때 예술의 전당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던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자리는 어떤 시간보다도 마음 아프고 공허하고 그리운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